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은 넉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세론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미국 비밀 경호국은 왜 이번 총격을 막지 못했을까요? 답해야 할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현진 해설위원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 하면은 대통령 옆에서 건장하게 있고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명성에 크게 치명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꽤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격을 받았으니까 경호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경호를 담당했던 비밀 경호국에 소속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둘러서 경호 실패를 인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 의회도 청문회를 곧 열 예정입니다. 지금 경호 실패 지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선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가 총격범이 총을 쏜 그 거리, 사정거리가 누가 봐도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행사장과 그 건물 배치도를 좀 보면요. 네. 총을 쏜 건물의 지붕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 그 연단이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네. 게다가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라서 더더욱 위험도가 높고요. 그런데 총격범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총을 들고 저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비밀경호국은 처음에 그 건물의 보안은 현지 경찰의 소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놓고 미국의 비밀 경호국과 경찰이 업무를 분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요, 네. 먼저 그 비밀 경호국이 경계구역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그 안쪽은 보통 자신들이 장담을 하고 그 바깥쪽은 현지 경찰한테 맡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건물은 경계선 바깥쪽, 그러니까 잠재적인 취약 장소로 지정을 해서 현지 경찰의 보안 구역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 업무 분담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게 제대로 됐었던 건지, 그렇다면 경찰은 왜 그를 놓쳤는지 앞으로 조사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또 그 시민들이 총격범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가 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도 빨리 전달이 됐었는지, 또 미리 조치할 시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총격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서도 대응하느라고 매우 바빴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대처가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후의 대처를 먼저 보면요. 네. 당시 그 경호 당국의 저격수가 총 4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밀 경호국에서 2팀, 그리고 현지 경찰에서 2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총격이 발생을 하자 비밀 경호국의 저격수팀 요원이 재빨리 총격범을 사살을 해서 더 큰 피해는 일단 막았죠. 네. 또 곧바로 그 트럼프 주위에 저렇게 요원들이 인간 장벽을 쌓고 방탄 차량으로 이동시킨 것은 일단 제대로 대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경우는 실패다라고 하는 지적과 그 판단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또 가족도 경호하고 있는데 이 비밀 경호국 어떤 조직인가요? 네, 역사가 꽤 긴데요. 1865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이 된 조직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까지,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직원이 7,800명이 넘고요.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장은 킴벌리 치틀이라는 여성인데요. 네. 과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그의 경호 당담이었는데 여성 국장으로서는 2번째라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근데 일어났는데 워낙 또 경호 실패에 대한 지적이 많으니까 BBC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십 년 걸쳐서 구축된 미국 정치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비밀 경호국의 경호 실패,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최근 사례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 의회 조사국의 자료를 보면요. 지금까지 적어도 15차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 가운데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사건이 1981년 레이건 대통령 피격 사건입니다. 당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한 호텔 앞에서 가슴에 충격을 당했죠. 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때 그 비밀 경호국 요원이 대통령을 막아서서 대신 총을 맞았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40여 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너무나 또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그 유세장을 찾은 분들 앞으로 경호 수요, 경호 수준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트럼프에 대한 그 경호 수준이 아주 높아졌고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도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과 트럼프 말고도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이번에 경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경호 당국이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그 비밀 경호국이 공화당 전당대회의 그 보안 조치를 훨씬 강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행사장을 들어올 때도 또 나갈 때도 저렇게 요원들의 완전히 둘러싸인 모습이죠. 앞으로도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이 이어질 텐데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고려할 때 미국 경호 당국의 능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